안녕하세요. 배우는 TV 콜라병석 사이다의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네, 허은아 대표님은 네. 그야말로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 이런 이미지는 저는 있어요. 사실 인정하지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네. 혹시 이게 도시에 사셨던 분들은 서커스 유랑극단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시골에서 컸거든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컨트리하죠. 훈훈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보면 유랑극단에서 오셔서 네. 뭐 서커스도 했지만 거기에 또 이렇게 눈길을 끄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화 속에 개구장이 스머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네. 네, 알죠. 거기에 이제 익살 맞지만 또 멍한 아이가 있어요. 어르신인데 뭐 대머리가 좀 되시고 네. 가가멜 리라고 네. 그분도 있고 또 영화 유명한 해리포터에도 예. 등장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누굴 얘기하려고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누굴 맞춰보세요.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도대체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는 참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이분의 나이? 아, 당신의 나이. 제 나이 왜요? 네. 갑자기? 서커스 유랑극단? 예. 예. 그렇구나. 네. 네. 아니 꼭뭐 너무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요. 아니, 예. 저는 TV 속에서 데이비드 카퍼필드 뭐 이런 분들 뵀거든요. 맞습니다. 네, 유랑극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마술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배운TV에서 어렵게 모신 분이 바로 마술사이자 또 마법사라고 불리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를 모셨는데 네. 마침 또 우리 허은아 대표님하고 절친이시라면서요. 예. 네, 정말 절친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인맥의 끝은 어디인가? 제가 정말 사랑하고 네. 아끼는 동생이고요. 네. 의리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국민 마법사입니다. 요즘 한참 얘기하는 의리, 네. 의리. 그래요. 그럼 빨리 네. 모실까요? 네, 최현우 마술사를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S본부에서 참 멍킹에서 많이 뵀는데, 예, 정말 킹이시네요. 예, 킹왕짱. 정말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네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그래요. 나이도 공개하지 않으시고. 네. 역시 마법사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빨리 공개하진 않는 느낌? 네. 네, 그러시네요. 제 동생이지 제 아들은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최은우 마법사가 아마 배운TV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네. 정말 금가옥조가 될 만한 멋진 강연과 함께 네. 또 즐거운 유익한 토크도 다 준비하셨죠? 네네. 네. 오늘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강연부터 강연부터 들을까? 듣죠. 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게 짧고 굵게 이제 이야기를 잠깐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별건 아니고요. 저의 마술사로서 걸어왔던 재미난 이야기들 그리고 마술에 숨겨진 그런 비밀들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와우. 근데 그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좀 이 강의를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안방에서도 우선 제가 여러분께 최면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면. 자, 우선 두 손을 쭉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 저기 계신 어머님, 이거 사진 찍지 마시고 우선 두 손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쭉쭉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제 눈을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손을 펴주시면 시작하자마자 강의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점점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씩 흔들어 주십시오. 자, 제 눈을 보면 서서히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조차도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 보면 놀랍게도 저의 최면에 의해 서서히 팔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좋아요. 자, 손등을 부딪히십시오. 손등 좋습니다. 손등. 자, 스톱. 자, 움직이지 마시고 그다음 오른손을 밑으로 하시는 겁니다. 오른손을 밑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왼손과 함께 깍지를 껴주십시오. 왼손과 함께 깍지를 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엄지를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엄지. 자, 엄지. 자, 우리 꼬마 친구 검지가 아닙니다. 엄지. 네, 엄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둘, 셋 하면 저와 함께 똑같이 하시면 정말 놀라운 여러분 모두가 마술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예!
되시는 분. 네네, 병원 가세요. 다시 두 손 박수.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가능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마술사가 됐겠죠. 자, 저만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마술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네, 그만, 이제, 회의에서, 꼭 이런 남자분들, 왜? 이런 분들 꼭 계십니다. 네, 그만, 의심은 그만. 자, 저는 여러분이 처음에 잠깐 이렇게 경험했다시피 남들과 조금 다른 재주를 갖고 있는,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술사입니다. 제가 이제 마술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무대에 선 지 약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 나이가 나오죠. 제 나이가 나옵니다. 네. 올해로 제 나이는 1978년생 말띠입니다. 첫 번째 마술입니다. 네, 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게 무대에 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기존의 모든 뭐 대부분의 이 무대에 서신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뭐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걸어온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 녹아내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마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마술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마술을 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현우 씨는 왜 마술을 시작했나요? 제가 왜 했을 것 같습니까? 튀고 싶어서. 튀고 싶어서. 조금 더 그걸 더 정리하면 또 우리 남자분. 여자 보시려고. 여자 꼬시려고. 저 정말 저렴한 멘트를 여자 꼬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강의입니다. 네. 이성을 만나기 위해, 네. 이성을 만나기 위해 마술을 한 거는 마술입니다. 네, 여자 꼬시려고는 아니고, 네, 이성을, 사랑을 찾기 위해 마술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여러분의 상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춤도 못 추고, 당시에 이게 노래방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 노래방 가자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가서 이게 뭔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뭐 키도 작고 얼굴 허연 애가 구석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저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특기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에 마술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아주 멋진 마술사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여기서 좀 나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꼬마 친구 데이비드 카퍼필드 누군지 알아? 모르죠? 난 알지? 그 사람보다 날 몰라? 날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날 모르니 지금? 그래 날 아는 거지? 그래.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56년생 형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당시에 엄청난 유명한 미국 마술사인데, 아시다시피 자유의 신상을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고 만리장성을 통과하게 한 엄청난 마술사가 당시 막 9시 뉴스에도 등장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술사를 이렇게 보면서, 마술을 공부하면 저렇게 이렇게 방송처럼 장미꽃이 없는데 탁 나타나고, 반지 막 다이아캐로 이만한 게 여자한테 탁 하면 여자가 날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술을 배우고 나서 깨달았죠.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미리 사놔야 되는구나. 내가 큰 착각을 했구나.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제 고등학교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술을 시작을 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술에 아주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간단한 마술을 저에게 배우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배우시고 나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여줄까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고 가족, 친구,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역시 마술을 배우고 나서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공부 안 하고 뻘짓한다고 혼날 것 같아서 왠지 안 보여드리고 우선 친구한테 보여줬습니다.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역시 우리 남고였습니다. 친구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의심이 많잖아요.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해봐. 이러면서.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알려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다른 거 없어. 네, 맞습니다. 야, 다른 거 없어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거 없냐고 이제 물어봐서 이제 제가 이제 마술을 보여주고 싶지만 다른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마술을. 그리고 친구한테 또 보여줬습니다. 그럼 친구는 또, 우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두 번째? 다른 거 없어. 또 다른 게 없죠. 집에 가서 또 공부하고 다시 보여주고 이렇게 반복을 되다 보니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늘어나면서 저는 어느샌가 마술사라는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에 직업 마술사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마술사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젊은 마술사는 거의 없던, 개념이 아예 없던 시절이고 저랑 그 키 큰 애 한 명 있습니다. 은결이라고 키 큰 애랑 저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없던 시절에 마술사를 한다 할 때 좀 생소한 그 직업이었죠. 아버님한테 얘기하니까 아버님께서 표정이 정말 굳으시더니만 저기 구석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밤 아버님이 타이거 우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혼났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부로 쫓겨났고 한 4년 정도를 밖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정도를 밖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른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마술사를 좀 더 해야 되니 뭔가 좀 다른 게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남과는 다른 마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술에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뭐 아까처럼 말씀드린 카포페들처럼 사람을 없애고 나타나는 그랜드 일루전, 그리고 무대에서 미녀가 잘리는 그런 용도의 마술, 일루전 마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카드와 동전 이런 종류의 마술들을 클로즈업 마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뭐 여태까지 여자를 몇 명 사귀었나 뭐 이런 걸 알아맞힐 수 있는 멘탈 마술, 종류가 매우 많은데 당시 카퍼필드 형님의 그 자서전을 구했더니만 2가지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마술사로 성공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연미복을 입지 않았다. 네, 그 연미복이라고 해서 꼬리가 길게 달린 그 막 풀 드레스업이죠. 파티, 이 서양식 복장, 그걸 입지 않았다. 두 번째, 나는 동물 마술을 하지 않았다. 이 2가지 규칙을 가장 크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조금 벤치마킹해서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동물 마술을 하지 않았고 기존의 연미복을 버리고 다른 마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마술, 그런 클로즈업 마술, 그리고 마음을 읽어내는 멘탈 마술, 이런 종류의 것들을 심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종류가 아마 지금 마음에는 안 닿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떻게 내 마음을 읽어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마술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카드라. 자, 시청자 여러분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큰 카드 한 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카드는 총 52장입니다. 카드는 52장인데 제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단 한 장만 뒤집어 놨습니다. 카드 한 장을 뒤집어 놨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그리고 안방에 계신 분들이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술사가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죠. 우선은 이쪽에 계신 여성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만난 적 없죠? 중요합니다. 짜거나 뭐 합의한 적 없죠, 절대로. 의심들이 워낙 많아서. 자, 카드에는요 빨간색과 검은색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무늬 중에 어떤 색깔이 뒤집어져 있을까요? 색깔 하나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빨간색. 빨간색. 정말 확신합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빨간색.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 우리 성님, 어머님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전에 만나거나 합의한 적 없죠? 이쪽 분이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빨간색에는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하트와 다이아몬드 중에 어떤 무늬가 뒤집어져 있을까요? 생각나는 무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자, 보통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심리학적 특성상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대로 하겠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남성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분이 될 텐데 정말 맹세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저 짠 적 없죠? 좋습니다.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의 숫자가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중에 어떤 숫자가 뒤집어져 있을까요? 큰 소리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숫자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지금! 7.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3이나 7이라는 숫자를 정말 많이 얘기해서 맞춰도 7이라는 숫자는 정말 많이 얘기하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을 하셔도 되고 숫자를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이요? 근데 귀가 얇은 척 했지만 결국은 다시 7이라고 했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분이 결혼하신 카드는 7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드 하나를 뒤집어 놨다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카드 총 52장입니다. 이 많은 카드 중에 쭉 보시면 단 한 장의 카드가 뒤집어져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카드들 중에 카드 하나가 뒤집어져 있는데 이 카드가 여러분이 선택하신 7 다이아몬드라면 정말로 신기한 일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준 우리 세 분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멘탈 매직, 멘탈리즘이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될수록 그리고 마술이 더 이상 마법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마스크라는 그 정말 나쁜 놈이 방송에서 마술의 비밀을 막 까발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술은 그냥 뭐 속임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멘탈 매직의 매력은 자신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닫혀져 있고 고정관념이 있으며 그걸 저희는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안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 멘탈리즘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표본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좀 이상한데? 라고 하셔도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2부터 9 중에 숫자 하나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2부터 9 중에 숫자 하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숫자에서 곱하기 9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틀리면 정말 망신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거라. 자, 마음속으로 다 숫자 생각하셨죠? 자, 두 자리 숫자가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3이 나왔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하시는 겁니다. 더하기 다 하실 수 있죠? 우리 초등학생은 굉장히 쉬운 듯 이러고 네. 좋습니다. 다 했습니다. 마음속 숫자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그 숫자에서 빼기 5를 하십시오. 빼기 5. 되셨나요? 그럼 점점 어떤 숫자로 이제 변해가고 있죠. 자, 그 숫자를 알파벳 게임을 해보는 겁니다. A는 1, B는 2, C는 3, D는 4, E는 5, F는 6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에 맞는 알파벳을 하나 생각하시는 겁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좋아요. 마음속으로 알파벳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나라. 뭐 A면 아르헨티나, B면 브라질, C면 뭐 칠레, 뭐 G면 저머니. 역사 속에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나라의 지명이어야 합니다. 되셨나요?
남성분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네, 네, 영어니까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면서 자 마음속으로만 자 대부분 다 정하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나라는 하나씩 다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신 나라는 덴마크. 좋습니다. 덴마크입니다. 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덴마크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멘탈리즘의 기본이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탈리즘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죠. 우리 꼬마 친구 2부터 9 중에 숫자 뭐 생각했어요? 5. 자, 우리 남성분은? 9. 각각 다 다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2부터 9 중에 숫자를 생각한 겁니다. 자, 곱하기 9 했습니다. 5, 9, 40. 잘했어요. 자, 9, 9, 네, 80. 왜 이렇게 막 긴장하시면서 81.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9, 9, 81. 8을 선택했는데. 네, 8을 선택했군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8, 9, 72. 자,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10의 자리는 7 더하기 2는 9. 5, 9, 45죠. 4 더하기 5는 9. 3, 9, 27. 2 더하기 7은 9. 네. 네. 그렇죠. 8, 9, 72. 7 더하기는 9. 다 모두가 9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거기서 빼기 5를 하게 합니다. 그럼 모두가 나오는 숫자가 뭐가 되죠? 4가 됩니다. 4. 그리고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98%가 D를 설정했을 때 덴마크라고 얘기합니다. 98% 인원. 통계학적으로. 네,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덴마크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하게. 괜찮아요. 한 번 당하면 되지. 괜찮아요. 모두가 덴마크였다. 오케이. 모두가 덴마크였다. 알겠습니다. 한 2% 정도가 다른 걸 생각합니다. 2%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도이칠란드. 근데 제가 예를 그래서 들은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지명이 된다고. 저먼이죠. 독일이죠. 저먼이죠. 도이칠란드는 옛날 지명이죠. 네, 도이칠란드는 아니죠. 자, 그리고 1%의 정말 특이한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 얘기할까요? 도미니크 공화국. 꼭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는 도미니크 공화국인데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랑 만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거 서양 사람들이라 하면 도미니크 공화국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퍼블릭이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R입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공화국 나오지 않고 대부분 덴마크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겁니다. 이 멘탈리즘은 앞에 숫자 마술을 이용했습니다. 다 정해진 숫자로 가지만 사실 98% 이상의 인원이 덴마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통계학을 이용해서 그걸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마술에 접목을 시켜서 사람들과 함께 마술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멘탈리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술이 꼭 멘탈 매직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도 여러 군데 쓰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기법이라든가 통계학적인 기법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혹은 영업에서도 연애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박수를 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술사들이 보통 관객을 무대 위로 모셔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심리학을 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수를 쳐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랑 똑같이 리듬 타면서 시작! 네, 카메라로 박수 치는 모습을 쭉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톱! 네, 좋습니다. 스톱. 좋아요. 자, 박수를 치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네, 박수를 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관객을 뽑아냅니다. 쭉 보다가. 자, 아마 카메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슴선이 기준이 됩니다. 이 가슴선을 기준으로 가슴보다 밑으로 치시는 분이 있고 위로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밑으로 치시는 분은 좀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지금 이 마술쇼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이는 분입니다. 이분과 네, 가슴선 밑으로 치셨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과 저분이 두 분이 이렇게 두 분 사귀시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 분들은 활발하거나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위로 올라갑니다. 네. 뭐 이렇게 그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이런 것도 진짜 이게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극도로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슴선 높이로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심리학적인 기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객을 이렇게 모셔옵니다. 근데 아무리 활발한 사람일지라도 이 무대에 올라오면 긴장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저희는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동식. 네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악수는 보통 이렇게 하지만 제 왼손은 어디를 잡고 있죠? 팔꿈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틀립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팔꿈치가 자신의 심리적 방어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상대방을 순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순간 신뢰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할 때 스킨십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사실은 악수를 하거나 첫 만남에 이 안으로 터치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만지면 큰일 납니다. 변태 소리 듣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악수를 하거나 가볍게 쥐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편안하고 긍정적이라도 무대에서 이렇게 관객이 서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관객들은 많고 이 라이트는 하나 자기를 비추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동해서 위험한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옆으로 슬슬슬 이동해서 중앙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를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대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으로 관객을 동그라미를 인지시키고 두 발을 그 안에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거꾸로 영국에서 내린 실험인데요. 뭐 좀 독특한 거 볼 때 영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영국에서는 길거리에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를 두고 100달러짜리 그러니까 유로겠죠. 유로가 굉장히 많이 담긴 지갑을 올려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 동그라미 하나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뭔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보통 뭐 사장님이라든가 혹은 뭐 움직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란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동그라미 하나 놓고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마술에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심리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NLP라고 하기도 합니다. 언어학적인, 그 다음에 행동학적인 것들을 분석해서 이거를 쓰인다고 해서 NLP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씁니다. 더 배우고 싶으시죠? 네. 7월 12일. 제 책이 나옵니다. 제 책이 나옵니다. 거기 정말 자세히 써 있습니다. 240쪽에 걸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더 궁금하시다면, 정말로 연애 그리고 영업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제 책 당신도 멘탈리스트가 됐습니다를 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NLP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마술에 막 접목시키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강의 들으셨나요? 네. 시간이 훌쩍훌쩍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들어왔는데, 제가요, 이렇게 강의와 공연과 여러분들에게 만나면서, 막 즐겁게 살다가 한번 제 삶을 뒤바꿔 놓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공연 중간에 연인 이벤트라는 걸 합니다. 연인 이벤트가 뭐냐면 커플이 오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커플이다. 그럼 남자분이 여자친구 몰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나는 뭐
뭐 이 여자는 몇 년을 사귀었고 뭐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여자분을 데리고 나와서 마술하는 척하다가 남자분이 뒤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프로포즈 이벤트를 합니다. 2005년 12월 건대 공연장이었습니다. 여자분이 막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그날이었습니다. 막 우는데 전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여자분이 많이 울면 울수록 공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막 여자분들 막 울면서 막 드디어 나도 결혼하는구나 막 이 생각을 하시면서 남자분이 이제 딱 멋있게 나타나는데 남자분이 좀 잘생기셨어요. 예, 딱 정장에 이게 좀 대시는 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남자가 또 정장 입고 딱 멋있게 나와야 여성분들이 부럽다 이게 감정이 샥 올라가거든요. 다 다이아 다 이렇게.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오늘 분위기 너무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남자분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분이 막 우니까 전 당연히 오케이 하실 줄 알았죠. 근데 여자분은 마이크를 넘기니까 여자분이 죄송한데 저 이 남자랑 결혼 못 하겠어요. 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관객분들은 얼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싹.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여자가 한번 튕기는 게 참 큰 매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분이 굉장히 오케이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마이크를 주면서 팔꿈치를 미친 듯이 문질러댔습니다. 제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이러면서. 근데 남자분이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자분이 또 한번 울면서 저 이 남자랑 죽어도 결혼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관객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저희의 모습을 보고 남자분이 마이크를 뺐더니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랑 한 3년 정도를 사귀었는데 2번 정도를 프로포즈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거절당한 이유는 제 여자친구가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같이 갔는데 지금 말기 암이랍니다. 제가 간호를 하다가 드는 생각이 이 친구의 삶이 한 뭐 10년, 20년이 될지 혹은 내일이 될지 혹은 뭐 3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로서의 인연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인연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걱정해서인지 허락을 해주지 않네요. 여기 있는 모든 관객분들과 그리고 응원과 해주신다면 이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도 너무 많이 울었고 관객 모두가 1,500명의 관객이 다 울면서 응원을 했고 여성분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둘은 했고 결혼식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3개월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마술이 고등학교 때 단순히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시작했는데 저는 신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 삶이 이 직업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구나. 순간순간에 내 마술이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제가 하는 마술이 신기함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의 순간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항상 기원하면서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작은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마법 같은 순간이 되시고 그리고 좀 더 기적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술사 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